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오늘은 왜 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축으로는 국가 해체 작업을 하고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죄 만들기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내란 프레임 지속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권을 완전히 독재화해서 국회의원들의 토론권, 발언권도 빼앗고 퇴장 명령을 하고 무조건 표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 휴대폰도 다 털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 만들기 위해서 법도 굳히고 그러한 사법 시스템의 핵심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는 법 무엇일까요?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언, 그리고 재판 소원 등이 있습니다.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소원 무엇이냐? 바로 확정된 재판을 다시금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하겠다 하는 것이 재판 소원의 핵심입니다. 그거 왜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유죄 나면 가서 뒤집어 보려고 내란 프레임으로 하는 각종 내란 재판이 최종 무죄 나오면 뒤집으려고. 왜? 헌법재판소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명백히 헌법 위반입니다. 왜 헌법 위반이냐? 헌법 제27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에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재판은 누가 하게 됐느냐? 판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관이. 자, 헌법 101조하고 헌법 103조를 한번 볼까요? 여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냥 법원에 속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법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결국 법관이 반드시 법원에 있어야 되고, 그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느냐? 야, 재판은 법관에게 받아야 되는데, 법원은 바로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가끔 법원으로 조직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재판의 최고법원, 최종 법원은 결국 최종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뭐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 정신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법을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이 헌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여부,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권한이 법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 법률 여부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다음 사항 관장에는 이 재판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은 111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사법에 관한, 재판에 관한 권리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두고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부분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재판은 제외하라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이미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했느냐?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고 최종 불복 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서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하여 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2001년 2월 22일에 판단한 2000헌마 258, 99헌마 461 병합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는 이 대법원까지 간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지금 하느냐? 헌법재판소법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겠냐? 야, 재판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넘어서 한마디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불라불라 해갖고, 야,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는 헌법 소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헌법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김기표 의원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정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취소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 권한을 나누어 놓은 우리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만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독일과 대만은 헌법에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로, 그리고 사법원으로 인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취소하는 것,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취소되는 것은 0.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규정, 이 시스템에서 이 헌법재판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미제율이요, 얼마나 높으냐면요. 자, 180일을 경과한 사건에 헌법 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9%, 2024년에는 25.26%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 지금의 9명이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까지 도입하면 안 그래도 헌법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이제 감당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거는 누구도 얘기하고 있느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미 3심제로 되어 있는데 4심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위헌 논란뿐만 아니라 헌재 업무가 급증하고 소송 비용 증가로 서민 피해가 많다. 대법원에서 1년에 몇 건이 판결이 나냐 하면 4만 건입니다. 그중에 30%가 헌재로 간다면 연 1만 2천 건이 헌재의 사건 증가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헌재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이 헌재에 한 해에 12,000건씩 더 갔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그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려면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한꺼번에 늘렸을 때 과연 누가 또 임명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도 있고 또 국회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구성 자체도 딱 3명 정도가 보수와 중도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미 소위 저쪽에서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 재임 기간에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배로 늘린다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또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결국 이 헌법재판소 재판 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위헌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은 끝없는 갈등과 분쟁의 확장으로 사실상 이 소송비용 증가와 지연, 그래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그 재판은 매우 정치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하나를 위해서 우리 당에 씌워진 내란 프레임 지속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을 도입했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소원, 지금의 헌법 시스템으로서는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